제가 처음에 운이 좋게 2월 달에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5천만 원이 나와가지고 그게 근데 아이템 선정을 잘했어요. 네네. 그 아이템이 그때 한참 광고가 나와가지고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길래 제가 그걸 선정해가지고 올렸는데 잘 팔렸어요. 근데 이걸 얘기해도 돼요? 그럼 누군가 따라할 수도 있잖아.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어차피 이걸로 평생 먹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뭐 공개돼도 상관없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골목 스팡 시즌2로 만나뵙게 됐는데요. 일단 반갑습니다. 누구신지 간단하게 닉네임이랑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부산 치킨남입니다. 네, 그러면 부장님으로 할게요. 지금 온라인 교육을 들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프라인 일을 하시면서 네. 같이 병행하면서 하셨는데 네. 컨설팅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마음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좀 더 확실하게 좀 듣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시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제가 치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개 하신다고. 네, 직영점으로 치킨집을 제가 한번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 제가 아직 깜냥이 부족한지 그것보다는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좀 나오나요? 제가 처음에 운이 좋게 2월 달에 시작하자마자 매출이 5천만 원이 나와가지고 그게 근데 아이템 선정을 잘했어요. 네네. 그 아이템이 소맥타워 그때 한참 광고가 나와가지고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길래 제가 그걸 선정해가지고 올렸는데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본인이 이제 치킨집을 하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네, 하신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게 이제 광고 효과 때문에 네. 유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아마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네 맞습니다. 그런 거 같네요. 네네. 너무 잘 하셨네요. 네. 근데 이걸 얘기해도 돼요? 그럼 누군가 따라할 수도 있잖아.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어차피 이걸로 평생 먹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뭐 공개돼도 상관없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왜 온라인 쪽이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좀 오프라인 쪽은 특히 치킨집이 매출이 증대하는 만큼 직원도 증대를 해야 돼가지고 네.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부터도 직원 뽑는 게 어려운데 네.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사실 제가 계속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일 컸습니다. 공감해요. 이게 이제 사람은 제 맘대로 잘 안 되니까 네. 그런 거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도 온라인으로 도망친 거거든요. 간단하게 소개는 들었으니까 이제 좀 질문 받을 텐데 온라인으로 그럼 지금 수익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은 한 이번 달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600만 원이면 매출은 1,500 정도 나오나요? 매출은 이번 달은 2,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네네네. 스타트도 같이 하고 계시고 지금부터 그러면 목표가 한 네. 600 정도 순수익 나오는 거를 한 1,500이나 2,000 정도까지 유지시키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목표는 저는 일단은 월 5천만 원까지 있는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그거에 맞는 컨설팅을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부터 질문 주시면 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 치킨집에 대해서 네. 동료들을 많이 떨어뜨리긴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증대할수록 그 뭐 창고나 이런 걸 구비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대출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온라인 매출을 먼저 발생시킨 다음에 추후에 이제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할 생각이 있는데 네. 이걸 하는 게 효율적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 프랜차이즈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CV가?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 그러니까 재구매 고객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내가 이제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고 요즘에 근데 프랜차이즈는 그걸로 안 해요. 왜냐면 유통 마진을 그렇게 많이 못 봐요. 그래서 브랜드 매각으로 하거든요. 요즘 프랜차이즈는 그냥 100개점 혹은 150개, 200개 뒷점 만들고 그래서 이제 몇백억이 판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 보면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나 뭐 온라인을 하는 이유가 돈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이제 수익을 우리가 천천히가 아니라 단기간에 내가 원하는 수익을 달성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가 네. 맞는 거죠.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프랜차이즈 쪽이 엄청 효율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판매를 하려면 그래도 최소 한 50개? 50개도 좀 애매하긴 해요, 요즘에. 왜냐면 50개에서는 그냥 없어지는 데가 많아서. 그럼 이제 100개 정도가 최소 나와야 되는데 100개까지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다른 걸 병행하시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포화 중에 포화인 치킨집에서 100개점을 만들어서 매각까지 한다는 거는 사실은 온라인으로 한 달에 한 2억 번다는 것보다 저는 난이도가 더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돈을 벌려고 하는데 굳이 이쪽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저도 이쪽에서 넘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좀 제 생각에 이런 얘기하면 좀 한켠에서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좀 양심무시력이 높아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거의 다 작살이 다 나고 그럼 뭐 책임지나요? 오히려 나간다고 하면 위약금 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간 안에. 그래서 그런 이제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로 본사 대표가 좀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망해 가더라도 TV 나와서 내가 홍보하는 게 더 오히려 그 자기 이득엔 도움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양심무식이 스스로한테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좀 상관없고 나 5년 안에 이거 엑시트 목표로 해가지고 그냥 한 200억에 매각할 거야. 한 점포 한 100개, 150개 정도 만들어서 그 목표로 한다면 괜찮아요. 그럼 올인해가지고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저는 선택에 대한 거가 배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아직 배제는 못 하신 상태잖아요. 완전히 배제를 못해요. 네. 좀 뭔가 게으름이라고. 네네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다리만 걸쳐놔요. 저도 불안해서 치킨집 하면서 같이 했던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굴 욕하는 게 아니라 저도 포함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다 던지고 하기엔 무섭잖아요. 지금도 수익이 나오는데. 네. 저도 그때 당시에 치킨집을 그만하려고 했을 때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순수익으로. 아시겠지만 치킨집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나오기 힘들잖아요. 진짜 진짜 힘들어요. 대박집. 네, 거의 한 3,500 정도 매출 나왔나? 네. 저는 이제 제가 많이 일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내려놔야 내 깜냥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깜냥이 좀 작아서 이거를 이제 급성장이 좀 아직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도 결단은 해야 돼요. 네. 왜냐면 이게 아마 우리 부치남님의 앞으로의 성장을 계속 발목 잡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만약에 제 동생이라면 네. 이거 왜 잡고 있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 달에 한 2, 3억 정도를 벌고 네. 매출은 1년에 한 50억, 100억 하는 사람이에요. 온라인으로. 그럼 이걸 잡고 있을수록 손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미래가 확실히 모르니까 네. 그 걱정에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라도 버는 게 낫지 않아? 오토라고 하지만 신경 쓰실걸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들 어서 그러면 알바 새로 뽑으면 또 나가야 됩니다. 그게 말이 좀 웃겨요. 오토 반오토가 결국에는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나와요. 그러려면 아예 내가 마음을 단념해야 되는데 또 직접 일을 하셨었으니까 신경이 쓸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온라인으로 전환을 바로 해서 이 정도까지 수익을 내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이 정도면 본인이 총량이 낮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빠르게 아예 다 내려놓을 이게 쉽지 않은 걸 아는데 저도 5년 걸렸으니까.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아예 버릴수록 훨씬 더 부친아님한테 이득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캠핑 유튜브는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시작한 지가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사실 유튜브 하면서 돈 버는 게 목적이긴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나한테 남는 건 없는데 생각보다 캠핑 유튜브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내가 먼저 온라인 판매부터 배워야겠다 어. 하다가 바로 앵무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사실은 그 유튜브 쪽이었고 그 다음에 판매로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판매가 먼저 우선이 되고 그래서 앵구님 강의 들으면서 유튜브를 아예 멈췄다가 네. 이제 강의 다 듣고 이제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제 또 갑자기 옛날 감성이 나와서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볼까 이렇게 된 상황이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500명. 제가 원래 그 10,000명 미만이랑 겸상을 안 하거든요. 열심히 한번.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여기 보시는 분들도 그걸 네. 보러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B급 갬성 캠퍼라고 비캠퍼라고 저는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캠핑 관련된 정보를 주면서 저는 사실 이제 휴식을 조금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기존에 있는 구독자도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본인의 그 장점은 뭔데요? 재밌게 해요? 아직 사실 갈피를 못 잡았고 일단 유튜브를 해야겠다고는 생각했지만 네. 주제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캠핑으로 시작했는데 아직 요즘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이게 사실 뭐 저도 2만 달인데 뭐 제가 뭐 좋아할 입장은 아니지만 저 캠핑 유튜브 보거든요. 진짜? 저는 그거 봐요. 비 올 때. 우중 캠핑. 네, 우중 캠핑. 그 느낌이 되게 조회수가 같이 가는 느낌이고 이게 좀 힘들잖아요. 네. 힘든 걸 나는 편안하게 집에서 본다는 느낌이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런 컨셉 잡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우중 컨셉 같은 그러니까 힘든 건데 우중 컨셉은 사실 비 올 때만 가니까 또 그 스케줄 조정이 어렵잖아요. 네. 우리는 되게 힘든 그런 캠핑만 하는 거죠. 네. 북한군 연결된 곳, 그 DMZ 캠핑 뭐 이런 거. 문제 발생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라도 그런 거가 있어야 아니면 뭐 아슬아슬 뭐 바다 캠핑 이래가지고 민물 들어올 때 항상 공포. 아니 그런 게 있으면 네. 일단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힘든 작업 같더라고요. 캠핑하는 사람들 보니까 몇 번 반복해서 왔다 갔다 카메라 설치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우리가 보는 거 이상으로 한 2-3-4시간 걸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거라면 좀 보탬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캠핑 유튜브로 내가 조회수나
협찬으로 돈을 버는 거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내 제품을 나중에 사용해서 판매용의 채널로 사용할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저는 후자를 좀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보시면 네. 자기가 파는 거를 자기가 쓰면요, 믿음이 안 가요. 신뢰가 떨어지죠. 네. 네. 그래서 누군가가 진짜 본인 돈 주고 산 게 아닌데 내가 이거 쓴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네. 캠핑 유튜버인데 내가 그냥 다른 분들 걸 다 홍보해 줄 수도 있잖아요. 네. 진짜 좋은 거 네네. 알던 거를. 그런 식으로 리뷰 유튜버와 캠핑 유튜브를 합쳐지면 좀 나을 것 같고, 네. 그리고 DMZ 그거 이 지른가요? 하면서 그런 거 하면 조회수 잘 나오겠죠. 그래서 뭔가 이슈가 되면 캠핑 유튜버들은 한 번에 팍 뜨더라고요. 네. 이제 한 1000, 2000 이러다가 갑자기 몇십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남자분은 좀 거의 못 보긴 했어요. 맞아요. 거의 다 한 분만 계시고. 거의 다 네네. 여자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건 전 너무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유튜브가 저도 이제 사실 몇 년을 고민하고 시작한 거고 되게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제가 이제 원래 갖고 있던 블로그 10,000명 이상 팔로우가 있는 그 블로그에 글 쓰는 것과 네. 제 카페에 글 쓰는 것과 유튜브에 올리는 게 트래픽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 지속 시간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유튜브는 근데 너무 뻔하게 뭐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 그냥 2달에 한 번씩 시도해야 되는 플랫폼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같이 센스가 떨어진 사람은 한 네. 번에 안 돼. 저는 제 구독자가 사실은 네. 제가 이 카테고리에서 쌓아놓은 거에 비해서는 높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진짜 굉장히. 네. 진짜 처음에 네.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만 아. 명일 때 이게 어떻게 10,000명이지? 봤었어요. 이게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저도 2달에 한 번씩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결과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어떻게든 큰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2달에 한 번씩 올려보는 거, 지치지 않고. 그게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캠핑 유튜브 너무 좋은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여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판매에 사실은 그 배운 거를 다 접목을 100% 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지금 파는 거 매출을 2배로 더 높일 수 있어요?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하나 찾아서 네. 지금 이거만큼 매출을 또 끌어올릴 수 있어요? 새로운 제품을 찾아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어요? 네. 그 정도가 돼야 내가 실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좀 유행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딱 올라갔다 이 정도 노력만 해도 될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니까 좌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야 될 네. 시간이거든요. 부치남님이.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성향을 보니까 이것저것 시도하고 노력하고 이런 거 보니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되는 유전자들은 계속 시도하거든요. 네.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사실 의심을 많이 받잖아요. 네. 워낙 이쪽에 오래 하기도 했고 저는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쟤는 지가 그렇게 벌 수 있나? 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유튜브 들어올 때 그런 걸 테스트하고 들어온 거긴 한데, 그런 것도 사실 잘 못 믿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 한 거 아시죠? 네네. 네, 그게 진짜 여기서 19만 원은 파는 거를 그냥 39만 원에 판 네. 거거든요. 하루에 20개씩 팔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 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좋은 제품만 잘 파는 사람이 마케팅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좋은 제품이든 안 좋은 제품들 다 잘 파는 게 실력 있는 사람일까? 다 잘 파는 게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은 누가 못 팔아요. 만약에 아이폰을 우리한테 10만 원에 누가 공급해주면 그거 50만 원에 팔면 저 금방 부자 되죠. 네. 그거는 사실 실력이라기보다는 운이 좋은 네. 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폰을 30~100만 원에도 잘 팔 수 있다면 그건 실력이잖아요. 네. 저는 그게 되게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제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좀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싸게 좋게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상인이 있고 도인이 있잖아요. 네. 상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물건 파는 사람. 물건 팔아서 돈을 남기는 사람이요. 도인은? 이건 이제 전문가? 도를 닦는 사람이죠. 이제 뭐 인의예지를 따지고 뭐 어떻게 사람한테 이게라고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지키는 사람들, 이게 도인이죠. 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물건 팔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서 상인이거든요. 자꾸 도인처럼 행동하려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상인들한테 이때가 평생을 뜯겨가지고 제일 최고가에 사고 막 별것도 아닌 가디건 막 100만 원에 사고 이래놓고 자기가 팔 때는 싸게 팔아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대기업이나 유통 크게 하는 사람들한테 밀리기만 하고. 저는 그런 마인드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캠핑 유튜브가 시간이 너무 많이 쓰여서 지금 이거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 제가 봤을 때 아깝고, 네. 지금 한 달에 한 편 정도 찍으면 네. 그거를 이제 나눠서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나마 최소치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제약으로 걸어요. 내가 매출 얼마를 해야만 이거를 하는 잘 걸로. 올란다. 네. 그리고 그거 갈 때는 좀 위험한 거 탄다. 네. 이제 힘든 거. 진짜 여기는 진짜 못 가겠다. 사람들이 그런 데만 가야 우리 거를 좀 더 클릭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밸런스 분배를 하시면 캠핑 유튜브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색깔이 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괴짜처럼 보이더라도 본인 색깔을 좀 넣어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본인 색깔이 좀 나오면 캠핑 유튜브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뭐 컨셉 자체가 캠핑 다니면 한 달에 2,000 벌기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캠핑장에서 일하고.
저는 캠핑장에서만 일합니다. 저 사실 캠핑 시작한 게 캠핑장에서 일하는 로망이 좀 있긴 해요. 어, 그런 스마트 스토어가 또 근데 지금 그게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네. 그래서 캠핑만으로 한 달에 얼마 벌면 살기 이런 거 하면 음. 꾸준히 누군가 보고 그런 삶을 롤모델로 이제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 채널을 구독하겠죠. 그렇게 해나가면 이것도 이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죠. 네. 그리고 500명은 좀 네, 가격대는 우리가 시장가에서 좀 낮다고 생각하세요? 높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이걸 그거의 대체제라고 생각하고 만들어가지고 좀 싸게 들어갔겠네. 네, 근데 완전 싼 거는 이제 한 8만 원, 2만 원대라서 중간. 저는 항상 첫 카피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는 카피입니까?